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 오늘 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6만 달러 지금 제가 또 빨리 6만 달러 위로 보내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장 굉장히 좋죠. 그래서 6만 달러 찍고 다시 지지 받으면서 주말까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 뭐 비슷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뭐지? 댓글 같은 거 이제 웬만하면 다 체크하고 이제 답 댓글 뭐 많이 달리진 않지만 그런 걸 이제 답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좀 늦게 보거나 아니면은 뭐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거나 이러면은 조금 다 못 달아드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해는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은 제가 어제 방송을 좀 잠깐 다시 봤어. 왜 중간에 너무 버벅거린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그 짧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약간 그 빨리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영상 시간이 너무 길면 막 30분 넘어가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시청할 때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제 요약을 딱딱딱딱 해서 딱딱딱 뭐 한 10분 내지 15분 사이로 딱 끝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 된다는 의미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약간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겠죠. 올해 말 많이 하면. 어쨌든 제 목표는 한 15분짜리 영상들로 채우는 게 목표인데 오늘 또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준비를 막 그 영상을 찍기 전에 막 많은 준비를 하는 건 아닌데 적당히 이렇게 어느 순서로 가야지라는 그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게 보니까 오늘 또 길어질 것 같고 너무 길어지네요 얘기가. 일단 오늘 바로 어제 얘기 중에서 조금 보충할 만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내용을 다 말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코인베이스랑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주제가 코인베이스랑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이었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 쪽에 이제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VC 특집 코베 벤처스. 그래서 어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이게 펜 같은 거 없나? 펜 같은 걸로 막 뭐 하고 싶은데 어제 이제 그레이스케일 관련 내용을 좀 주로 다뤘었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여기 있죠. 그리고 상장된 게 지금 5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장 안 된 것들 이 목록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G 그룹에 그레이스케일이랑 코인베이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처럼. 근데 어쨌든 뭐 자회사가 뭐 같은 계열사니까 어쨌든 뭐 거의 동맹 관계에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사실은. 어쨌든 코인베이스에 이제 투자 코인베이스 벤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자회사로 투자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인베이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미국 최고의 거래소죠.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 게 아니에요. 미국 게 아니고 바이낸스는 이제 중국 거였는데 중국에서 2017년에 규제를 때려가지고 홍콩으로 지금 옮겨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스를 조금 더 보자면은 코인베이스 벤처스에서 투자한 것들은 보통은 코인베이스로 가겠죠.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은 얘네도 펌핑을 시켜야 되니까 갑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로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가 있고 코인베이스 그 뭐더라? 하여튼 프로가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인베이스 프로 말고 뭐죠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냥 리스트업만 돼서 거래는 안 되고 가격 지표만 볼 수 있게 코인베이스에서 그냥 이용 제공해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상장한 것들 보면은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스 투자한 목록인데요. 이게 이 중에서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얘들은 굉장히 펌핑이 되죠. 그리고 더그래프, 우마, 컴파운드, 셀로, 골드
그러니까 이렇게 셀로 토큰이죠.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벤처스에 투자했는데 아직 코인베이스에 투자되지 않았던 목록을 제가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틱이랑 매틱 하고 또 뭐였지? 그때 상장된 게 뭐였죠? 하여튼 매틱이랑 이제 니어 아닌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케일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때 같이 상장이 됐었죠. 맞다. 그때 상장된 게 매틱, 스케일 네트워크, 스시였죠. 스시 이렇게 세 개가 코인베이스 상장이 됐었고요. 큰 펌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높은 건 제가 볼 때는 리저브 라이트라든지 랠리라든지 아니면 니어 프로토콜, 플로우 요 정도로 조금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밍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스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아직 코인으로 나오지 않은 친구들 이 목록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볼게요. 하여튼 요 정도로 이제 저번 시간에 그 대해서 보충 설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스라든지 오늘 다룰 해시드 라든지, 그리고 다음번에 또 언젠가 다룰 그 바이낸스 랩스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버릇이 들어야 돼요. 알라메다라든지 그런 데 투자를 하면은,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중복으로 다 투자가 됐어, 완전, 그러면은 진짜 그건 대박 프로젝트죠. 그렇게 됐었던 게 뭐 사실은 뭐 더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 플로우도 좀 많이 투자를 받았던 걸로 알고, 약간 그런 유명한 VC들에서 투자를 많이 받은 친구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VC 특집으로 이제 오늘은 해시드예요. 해시드 특집인데요. 이건 해시드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사죠. 어쨌든 해시드를 다룰 거고, 해시드를 다루기 전에 이제 4월 1일에 방금 이 랠리, 방금 여기에 있었죠? 랠리 코인베이스 그거에 랠리 이 토큰이 보시면은 지금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토큰을 갖다가 지금은 어쨌든 스왑으로만 구할 수 있는데, 이 토큰을 갖다가 코인 리스트에서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 알아보시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투자를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4시, 제가 아까 중간에 커뮤니티 글로 올렸었는데 새벽 4시에 탑샷 이 팩이 하나 또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사려고 대기를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재테크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관심 가지시고 뭐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팩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코인은 아니고 탑샷, 그러니까 플로우 데퍼랩스에서 이제 관리한 NFT 실제 상품인데요. 이거를 사면 그 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농구 팩, 여기 이게 NBA가 농구 관련 그런 건데 팩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모아서 수집을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판매를 하려고 많이들 사죠. 그러면 이제 또 막 사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되게 비싼, 되게 유명한 선수의 막 굉장히 핫한 뭐 순간들을 담은 뭐 그런 팩이 나온다. 그러면은 막 뭐 실제로 막 몇 천만 원까지도 호가를 하는 걸로, 네, 지금 그래서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너무 진짜 꿀 정보들 아닙니까, 이런 거들?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한 번, 두 번씩 조금 트라이를 해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은 좋을 거예요. 뭐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지만 던져드리니까 좀 자세하게 하는 방법들 같은 거는 제가 방송에 다루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들 너무 많아서 그런 거 보시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해시드를 다룰 건데요. 해시드를 다루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그 말을 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루나 생태계를 조금 다뤄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좀 길어지려나? 네. 해시드를 조금 빠르게 훑어봅시다. 해시드 같은 경우는 일단 김서준 대표의 그 한국 투자 분야에서의 그런 어떤 벤처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벤처 캐피탈, 해시드 벤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회사네요, 이거는. 하여튼 대표 김서준 되게 유명해요. 이분이 이제 그 되게 자본금이 적은 액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자본금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가 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를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많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시드를 갖다가 조금 극초반에 많이 해요. 얘네가 분석을 많이 해서 되게 싼 가격에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세일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안 하고 거의 막 진짜 완전 시드 단계에서 거의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시드 단계에서는 큰 액수를 안 하더라도 이게 대박이 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이제 해시드가 투자했던 코인들 목록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코인이 될 수도 있고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거의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굉장히 유명하죠. 클레이튼 같은 경우 뭐 라인링크가 댓글이 하나 전에 방금 달렸었는데, 그 라인링크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네이버 코인이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네이버 코인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이버의 라인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 어플이 있는데, 라인 있죠? 라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쪽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어쨌든 뭐 라인도 네이버 거고 하니까 뭐 결국에는 네이버가 만든 코인이긴 한데, 이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지금 뭐 링크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이 구하기 어려운 비트포렉스라는 거래소에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거의 뭐 개발 진척 단계가 요 몇 년 동안 거의 안 나왔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좀 의아했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로케이션 재팬이에요. 그래서 재팬에서 지금 어떻게 써보려고 계속 하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는 아직도 뭐 드러나는 그런 사업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이런 코인들도 그때 2017년 때 붐 해가지고 그냥 일단 만들어보자 하고 만든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가 받기에는. 그래서 막상 또 붐이 사그라들어서 쓸데기 없이 방치해두고 있다가 규제도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다시 붐이 일어나면서 어떻게든 얘네들이 이걸 써먹어야 또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클레이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 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아시스, 이거는 그 로즈코인 여러분들 아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오아시스 네트워크라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코인 관련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디피니티, 얘도 이제 코인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스케일랩스, 최근에 바이낸스네,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된 스케일 레이어 2 솔루션 관련 코인이죠.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죠. 하여튼 보시면은 해시드가 투자를 진짜 잘해요. 저도 이거는 인정하는데, 해시드랑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리고 바이낸스 랩스를 비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시드가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얘네가 많이 투자해서 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합니다. TTC 같은 경우는 옛날 코인인데 지금 업비트에 있는 마로 코인이라고 리브랜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온톨로지 있죠. 토모체인, 아이콘, 그러니까 뭐 이런 코인들이 이제 얘네가 뭐 엄청 큰 액수를 했을 수도 있고, 리드 투자로 큰 액수를 했을 수도 있고, 작은 투자로 시드 단계에서 조금씩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다 손댄 코인이다 라고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콘 같은 경우 코스모스, 이오스, 이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했죠. 루나코인 같은 경우도 해시드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카이버라든지 펀디엑스, 메이커다오, 오미세고,
신세틱스도 있어요. 신세틱스 그리고 리니어. 이 아이가 오늘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바이낸스 상장하자마자 던지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있다면? 그러니까 얘도 예전에 제가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을 계속 언급드렸었는데 좀 중간에 뭐 빗소문도 갔다가 하면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얘들도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니까 이렇게 상장을 잘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여튼 얘네가 좀 손을 이렇게 뻗치면은 해시드가 뻗치면은 상장의 그게 파워가 굉장히 센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어쨌든 얘네가 돈으로 다시 회수하려면은 결국 상장이거든요. 상장을 해야 수급이 되고 이제 그 코인이 펌핑이 돼서 얘네가 다시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인젝티브 프로토콜도 있고요. 인슈런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샌드박스, 악시 인피니티 다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에 다 웬만하면.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베이직 어텐션, 오리진 프로토콜 그리고 뎁닷컴 같은 경우도 지금 어플이래. 코인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코인이군요. 네. 하여튼 최근에 좀 많이 떴던 코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해시드가 의외로 투자를 되게 많이 했고 잘했고, 근데 어쨌든 뭐 묻힌 것도 많겠죠. 망한 코인들 같은 경우라든지.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하여튼 해시드가 굉장히 투자를 잘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업비트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업비트가 장난질을 요즘 계속 너무 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한테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건 없지만은 일단 오늘 볼게요. 비트지 마켓 신규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화제를 좀 돌린 느낌으로 저는 이걸 읽었거든요. 바운스 토큰? 뭐 바운스 토큰이래. 덤 프로토콜? 덤 프로토콜이래. 그래서 두 개를 일단 상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좀 더 언급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보세요. 덤 프로토콜. 그리고 안에 보시면 BTC 마켓에 가시면은 유의 지정 종목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특히 고머니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잠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경각심을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에 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의 그런 밑밥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막 이런 거에 괜히 투자하셨다가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런 잡코인들 같은 경우들도 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얘기 나왔으니까 고머니2 이 코인이요. 어떤 코인이냐면은 얘기하자면 길어요. 이 코인이 원래는 고머니이었어요.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고머니. 근데 중간에 한번 리브랜딩을 합니다. 곰2라고. 그래서 애니멀 고라고 바꿔요. 고머니에서 애니멀 고라고 바뀝니다. 보시면은 곰2로 바뀌었죠? 얘네가 진짜 나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혹시 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희진? 희대 사기꾼으로 나중에 기사가 나고, 심지어는 이희진이라는 사기꾼의 부모님들까지도 피살당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그냥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얼마나 사기를 지독하게 쳤으면 이제 이런 끔찍한 사건들까지 연루가 되는지. 그러니까
네, 지금 상상만으로도 정말 끔찍하네요. 하여튼 이 고머니 같은 경우에 이진이 굉장히 관여가 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이거를 저 같은 좀 고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 그냥 한번 쳐보면 나올라나? 보시면 여기 바로 나와요. 보시면은 고머니 꼬리 피우는 이이진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합니다. 3담도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이진이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혹. 그러니까 이런 그냥 그냥 말이 안 나온다. 그냥 사기꾼 코인. 그냥 여러분들 돈 빨아먹으려고 얘네가 발행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등쳐먹으려는 코인이에요. 근데 이런 코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거품을 타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잡코도 아니잖아요. 잡코도 아니고 진짜 사기꾼. 페이퍼 컴퍼니는 상관없어 차라리. 근데 이거는 대놓고 이런 코인인데요.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인 같은 경우 이슈는 이제 어피트 기사가 막 나왔어요. 어피트 공시제도를 악용한 뭐 고머니 툴 상장 폐지 결정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나왔습니다. 이 관련 이슈는 여기도 있어요. 고머니 150을 사기 폭로 실체 폭로 해가면서 그러니까 어피트가 고머니 측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머니가 엄청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보니 그 공시라고 함은 굉장히 증명된 내용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피트 측에서는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그냥 얘네가 그거로 내용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올려주는 격이에요. 사실 지금 어피트 공시 메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 이 공시 내용이 사기로 판명이 나서 어피트 측에서 부랴부랴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상장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솔직히 어피트 측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어피트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간에 이런 투자자들을 너무 등쳐먹는 것 같다는 느낌 너무 받아요. 그리고 고머니만 해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던 토큰 코인 오늘 상장한 따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던 프로토콜 이 친구 봅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코인이 뭐지? 하고 일단 여러분들 쳐보세요. 정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코인마켓캡에 던 프로토콜을 쳐볼게요. 그러면은 뜹니다. 근데 여기 바로 문구가 뜨죠? 무슨 문구냐? 퍼스트 블러드라는 코인이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1대1 수업을 통해서 던 프로토콜을 바꾼 코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스트라는 코인이 있었어 예전에.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퍼스트 블러드 라는 코인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이제 뭐 하다가 얘네도 상패를 당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번에 이 코인이 그냥 뭐 네이밍 변경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던 프로토콜로 다시 재탄생을 하죠. 퍼스트 블러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 같이 이제 2017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자기네가 상패시켜놓고 자기네가 또 상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업비트 측에서 절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기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투자자들은. 근데 이것도 못 모르고 사주겠죠. 보면은 못 모르는 피해자들이 분명히 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프로젝트들을 업비트에서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난질이 너무 심하다. 너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데는 어쨌든 바이낸스라든지 적어도 최소한의 검증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업비트는 대놓고 같이 사기를 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래가지고 업비트라든지 뭐 최근에 뭐 사실 코인원도 마찬가지죠. 얼랏이라든지 저 고소당하는 거 아니겠죠? 코인빗이라든지 장난질 엄청 심하죠. 어쨌든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그 특근법 어쩌고 하면서 이제 조만간 폐지 그 상폐되는 코인들 진짜 수두룩 나올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일단 개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업비트라든지 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공론화가 자꾸 되면, 고머니 이런 게 자꾸 공론화가 되면은 털릴 거예요. 그러면서 압수수색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전에 코인비트 한번 압수수색 받았죠. 업비트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짓거리 계속 하면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말고 좀 더 내용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 시간이 많이 없어서 30분 넘어가면 좀 그래가지고 오늘 루나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루나 생태계는 조금 그 해시드랑 연계가 조금 되는데, 해시드가 루나 생태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같이 밀어주는 지금 조금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국내에 대형 프로젝트고 투자사이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겠죠. 하여튼 밀어줘요. 그래서 루나 생태계 같은 경우를 조금 일단 볼게요.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 생태계예요. 사실은 루나 생태계라고 표현은 제가 했지만은 테라 생태계에 있는 루나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테라 에코시스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원래 테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시작을 했어요. 테라가.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라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받고 하면서 그냥 단순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 있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라 생태계를 본인들이 계속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뭐 있고요. 그걸 이제 패깅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원화로도 있고 달러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쳐주는 루나 코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막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오늘은 여기 얘기를 할게요. 어플리케이션. 미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생태계 집단에서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라든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후비 아니면 뭐 솔라나, 이더리움, 뭐 테라 뭐 굉장히 많죠. 뭐 트론도 있을 거고 이오스, 뭐 에이다, 뭐 테조스, 코스모스 이런 데서 지금 조금 많이들 힘을 쓰고 있는 분야가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빼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힘을 쓰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디파이 쪽이에요. 디파이 섹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해졌던 NFT. 근데 왜 얘네가 여기에 자꾸 이렇게 힘을 쏟냐면은 특히 디파이인데요. 디파이에 왜 힘을 쏟냐면은 디파이를 키우면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그냥 그런 지금 최근에 막 뱅크가 그런 데가 이제 핫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중 진짜 있는 은행도 아닌데 카카오뱅크라는 그런 곳, 혹은 이제 뭐 요즘 코인 투자로 인해서 뭐 K뱅크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은행은 아니지만 가상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하여튼 그런 쪽처럼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얘네가 뭘 하든 간에 사업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확장을 시키면서 막 보유를 엄청 많이 해줘. 자금 보유를 굉장히 막 끌어옵니다. 막 엄청나게. 그걸 당장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그
사내 보유금이 많으면, 사내 보유금의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게 많으면은 얘네들이 뭘 하든 간에 그걸 확장시키기가 굉장히 편하고 유용성이 생겨요. 그래서 테라 생태계에서도 얘네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게 디파이 쪽인데, 어쨌든 디파이 관련 이슈가 가장 큰 걸로만 얘기를 할게요.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이거는 합성 자산 겸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유동성 공급 가능한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팬케이크 같은 곳인데, 약간 좀 그런 거를 하여튼 나중에 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합성 자산을 갖다가 이제 유동성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네가 최근에 이제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얘네가 또 사업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랜딩 프로토콜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메이커다오 같은 거죠. 혹은 뭐 비너스 이런 곳입니다. 하여튼 조금 형태는 다른데, 보통은 지금 이런 생태계에서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거가 이제 뭐 비너스랑 팬케이크, 그리고 이번에 뭐 스와이프 수업 나왔죠. 그리고 뭐 이더리움 층이라면은 뭐 아베,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있고, 유니스왑, 뭐 스시스왑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솔라나 쪽에서도 뭐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얘네가 그래서 이거를 앵커 프로토콜을 어저께 17일 5시경에 프라이빗 세일로 갔다가, 프라이빗 세일? 프리세일인가요? 하여튼 이제 뿌려요. 근데 이제 저도 오후 5시 저도 이걸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하기가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던 건데, 했는데 얘네가 되게 뽀록이 나서 되게 못하더라고요. 일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다가 말았는데, 이걸 근데 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앵커 프로토콜의 이제 거버넌스 토큰인 앵커 프로토콜, 이거는 근데 이거랑 달라요. 업비트에 있는 앵커 토큰이랑 다릅니다. 이거는 앵커 토큰은 별개예요. 그래서 이건 ANKR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앵커 프로토콜. 이게 지금 루나 생태계, 그러니까 테라 생태계에서 유축을 하고 있는 그 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 프리세일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당연히 안 샀죠. 그런 막 7, 8달러에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저는 보다가 OKX 바로 상장이 되길래 3달러쯤에 담궜어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OKX 바로 상장하고, 뭐 쿠코인도 바로 상장을 하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바로바로 상장을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인도 지금 아직 시총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릴 만한 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어쨌든 앵커 프로토콜 사이트를 가면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근데 이게 토탈 디파짓이 이제 뭐 TVL 개념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TVL이 63밀리언이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어제 오픈했으니까 낮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생태계 자체가 아직 크진 않아서 얘네가 맞습니다. 뭐 사실 루나 코인 말고 지금 얘네가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크게 키우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한 요쯤 되겠죠? 요쯤? 굉장히 낮은 정도예요. 그래서 TVL은 굉장히 낮다.
67이었나? 67? 63 밀리언이면은 요즘에 있겠죠. 60, 뭐 10, 11, 12. 근데 비너스나 팬케이크랑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심하죠. 거의 8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밀어준다고 하면 저도 일단 좀 담그긴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3달러쯤에 좀 3달러는 아니고 3달러 한 3점 몇 달러 담갔는데, 저도 좀 들고 가다가 이제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업비트 같은 데 상장을 하면은 좀 뭐 던질 계획으로는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큰 금액으로 담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이제 제가 원래 오늘 해시드 얘기를 하면서 같이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가 아는 선에서 해드린 거고요. 미러 프로토콜도 이제 좀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좀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나가 뜨면서 루나랑 관련된, 그러니까 테라 생태계에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두 코인도 눈여겨보시면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업비트 앵커 코인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리니어, 오늘 상장된 리니어 코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인 같은 경우는 해시드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코인도 결국에 바이낸스 상장을 했죠. 그리고 이거 상장 타이밍, 그러니까 펌핑 언제 던져야 되나, 이 질문 굉장히 많은데 바로 던지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 상장하고, 아까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봤는데 한 0.4에서 0.5달러까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쭉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볼게요. 한번 보시면은 0.4에서 뭐 5 왔다 갔다 하다가 뭐 0.3까지 떨어지다가 바로 이렇게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는 웬만하면 바로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예측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대략적으로 바이낸스 기준으로 상장 시 가격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거 근데 이게 얼마 나오냐면요, 알려드릴게요. 리니어 파이낸스 보시면은 이게 오늘 하루 그래프인데요. 이게 지금 상장 발표 전이고요. 이게 상장 발표 직후에 올랐다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4배 내지 5배 4배 내지 5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격, 상장 발표 전의 가격에 4배 내지 5배로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면 된다, 바이낸스 상장 시. 그래서 보시면은 뭐 상장 발표 전에 0.11, 0.12잖아요. 0.11, 0.12달러인데 여기서 곱하기 4배 혹은 5배 하면은 0.4에서 한 0.6달러 사이인데요. 요 정도에서 파시면 좋다, 가장 적당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바로 던질 때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상장 발표 나고 그러면은 좀 더 가겠네 해서 뭐 보따리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꿀 정보 있으면은 언제든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 안녕.